자, 오늘은 마음이 몸을 바꾼다 두 번째 시간으로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이제 위약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 책 EFT로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164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란 가짜 약을 진짜인 것처럼 주었을 때 실제로 약효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 많은 전문가들은 플라시보 효과가 단순히 기분상의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라고 치부해 버렸는데, 한 실험이 플라시보가 심리학의 대상을 넘어서 생리학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혀주어서 아주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및 방사선과 전문의인 주비에타 박사는 플라시보를 투여했을 때 과연 실제 효과가 있는지, 또한 구체적으로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생리식염수로 턱 근육에 통증을 유발한 뒤에 진통제인 것처럼 플라시보를 주고 그 통증의 변화 정도를 정밀하게 기록하면서 뇌 영상을, 이거 PET라고 하는데 PET, PET를 찍어서 분석했습니다. 그가 플라시보를 투여한 14명의 피실험자들은 그 정도는 10에서 90%, 10%에서부터 90%까지 각각 달랐지만 모두가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으로 플라시보 효과는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이어서 뇌의 영상 촬영 결과에서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플라시보를 복용한 실험자들은 뇌의 여러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체내 분비 오피오이드, 엔도제누스 오피오이드라고 하는데요. 아편과 유사하게 진통 효과를 내는 체내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체내 분비 오피오이드의 생산이 늘고 있었다. 즉 플라시보 효과는 단순히 심리적인 기분 전환이 아니라 실제로 대뇌의 생리적인 변화, 신경세포의 활동과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를 동반했습니다. 한마디로 좋아진다고 믿으면 실제로 몸도 좋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실험을 다시 설명하면은 생리식염수로 아프게 일부러 이제 생리식염수 주사해서 아프게 만든 다음에 가짜 약을 주었더니 통증 정도가 10에서 90% 정도까지 줄긴 줄었다 이거죠. 전에는 뭐 줄었나 보다, 뭐 기분 그렇게 그냥 기분상 느끼나 보다 이랬는데, 주비에타 박사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뇌 영상도 찍어보고 뇌 영상을 찍어서 구체적으로 뇌에서 어떤 변화 일어나는지 확인해 본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체내에서 뇌 안에서 신경전달 물질과 신경전달 물질, 체내 분비 오피오이드가 분비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플라시보를 복용한 순간 뇌에서 뭔가 실질적인 활동 변화 일어나더라, 이런 건 이제 실험을 밝힌 거죠. 결국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진통제를 먹으면은 아편을 먹으면 그 아편 성분이 뇌에 자극해서 이제 통증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게 약이라고 생각한 것만으로도 마치 뭐 진통제를 먹은 것처럼 뇌에서 진통제 성분이 작용한 것처럼 이렇게 작용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이 실험의 놀라운 의미죠. 자, 그러면 좋아진다고 믿으면 어떤 병이든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 플라시보 효과는 단순히 약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인 브루스 모슬리는 2000년 무렵에 슬관절 수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모슬리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수술이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고, 슬관절 수술에 플라시보 효과 같은 것이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는 퇴행성 슬관절의 주 치료법인 연골절제술과 연골세척술 중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80명이면 꽤 숫자가 크죠. 많죠. 180명의 환자들을 60명씩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한 집단에는 상처난 연골의 거친 표면을 긁어내는 수술, 이게 절제술이죠. 수술을 했고, 다른 집단에는 상처난 연골의 거친 표면을 식염수로 세척하는 수술, 이게 이제 세척술이죠. 이 수술을 했습니다. 이 수술법들은 지금까지도 퇴행성 무릎 관절통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남은 집단, 그리고 이른바 대조군에게는 이른바 플라시보 수술을 했습니다. 가짜 수술을 한 거죠. 모슬리는 환자들을 마취한 채로 세 군데의 절개 자국을 냈고 무릎 표면에 실제 식염수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거의 진짜인 듯한 느낌이 들도록 했습니다. 이후 세 집단은 모두 동일한 수술 후 처치를 받았습니다. 거기 이제 이 모슬리가 이 가짜 수술하는 게 관한 걸 설명하는 그 인터뷰 동영상을 제가 봤었는데,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수술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 수술하는 듯한 느낌으로 겉에 상처만 내고, 그러니까 상처 자국만 낸 거죠. 그리고 시간도 실제 수술하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가짜 수술을 할 때도 그 시간만큼 수술한 흉내를 내고 최대한 진짜처럼 그 느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환자가 가짜 수술이라는 느낌을 안 받을 테니까. 하여튼 최대한 가짜 수술이지만 진짜인 것처럼 했다. 뭐 그렇게 모슬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다시 정리하면 60명씩 세 집단인데 한 집단은 절제술 받고 한 집단은 60명은 절제술 받고 다른 60명은 세척술 받고 또 남은 60명은 가짜 수술을 이렇게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관찰을 한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처음 예상과 달리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집단은 당연히 좋아졌죠. 수술 받았으니까. 가짜 수술을 받은 집단도 그들만큼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으로 좋아진 것입니다. 모슬리는 수술 이후에 24개월 동안, 그러니까 만 2년이죠. 만 2년 동안 일정 간격으로 통증의 정도와 활동성, 걷기와 계단 오르기를 활동성을 평가했는데 결과적으로 세 집단 환자들 사이에 통증의 감소와 활동성의 증가 수준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활동성 면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플라시보 수술 집단보다 좀 더 떨어지는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활동성이란 것은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술 받은 사람이나 가짜 수술 받은 사람이나 뭐 활동하는데 큰 차이는 별로 없더라 이거죠. 오히려 뭐 가짜 수술 받은 사람이 더 나은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결론적으로 모슬리가 그동안 수술의 효과라고 믿어왔던 변화들이 실은 플라시보 효과였던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건당 5,000달러, 그러니까 뭐 우리 돈은 한 550만 정도 되는 이 수술이 미국에서만 매년 65만 건, 이것만 해도 총 3조 6천억 원, 3조 6천억 원의 규모죠. 미국에서 매년 6만 5천 건, 총 3조 6천억 원의 규모로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실험, 결국 건당 550만 원, 그리고 그 건수가 65만 건, 총 65만 건의 진료비는 3조 6천억. 결국 3조 6천억이 소모되는 이 수술, 6만 5천 건의 수술이 결국은 플라시보 효과에 의한 것이었다가 이 브루스 모슬리의 실험으로 밝혀진 겁니다. 완전 충격이죠. 모슬리에게 이 실험의 의미는 명백했고 그는 외과 의사임에도 단호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수술의 효과는 분명히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뭐 실험으로 이거는 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증명이 되어버렸죠. 사실 그 전까지 대조군이 없었던 임상 실험에서는 이 수술 이후에 절반 이상은 통증이 감소된다고 보고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모든 의사가 당연히 이 수술의 효과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까지는 이 가짜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없이 그냥 수술한 사람, 수술 안 사람만 이렇게 결과를 비교한 거죠. 그래서 수술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짜 수술을 해도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게 가짜 수술과 다 이건 결국 플라시보 효과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임상 실험할 때는 반드시 가짜 약이나 가짜 치료법을 넣어서 이게 플라시보보다 효과가 더 좋아야지만이 진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건 해보니까 결국 플라시보 효과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결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생생하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 수술 결과는. 플라시보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이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거리를 걸어다니고 심지어 농구까지 즐겼습니다. 가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2년 후에 사실을 알려줄 때까지 자기들이 가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 사실을 듣고 나서도 자신이 실제 수술을 받은 게 틀림없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팀 페레즈는 수술 전에는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걸었는데 이제는 손자와 농구를 하면서 심지어 점프를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촬영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어요. 마음은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제가 이 동영상 봤는데 팀 페레즈라는 노인이 실제로는 뭐 잘 걷지도 못하더라고요. 수술 전에는. 지팡이 짚고 쩌뚝쩌뚝 걸으면서 잘 걷지도 못하는데 수술 받고 나서 뭐 농구하고 점프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이런 실험 논문과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척추 레이저 수술이나 로봇 수술처럼 많은 수술법들이 홍보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대조군을 포함하는 엄격한 임상 실험을 얼마나 거친 것일까? 정말로 환자는 수술 때문에 낫는 것일까? 아니면 수술 받았다고 생각하니 낫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 정형외과 의사인 모슬리는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척추 수술도 엄격한 대조 실험을 해보기만 한다면 나의 실험처럼 그 효과가 플라시보와 동일한 것임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슬리의 실험 때문에 수술은 플라시보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완전히 깨졌죠. 이게 아주 또 엄청난 발견이죠. 자,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될 만큼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의 연간 항우울제 판매액은 수조 원을 넘는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제약회사에겐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습니다. 많은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울증은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장애에 의해 생기는 것이므로 약물 없이 단순히 마음만 고쳐 먹어서는 절대로 치료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확신하는 항우울제에 대해 최근 또 다른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 건의 연구가 쌓이고 수억 개의 처방전과 수백억 달러어치의 판매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야 프로작, 팍실, 졸로프트와 같은 대표적 항우울제들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약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하지만 플라시보도 그만큼이나 효과가 있다. 이게 바로 그 진실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최근 수십 년간 해온 임상실험들을 새롭게 분석해 보니까 플라시보도 진짜 약만큼이나 때로는 그 이상으로 효과가 있음이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진 것입니다. 모든 약은 플라시보 효과를 가지므로 FDA의 신약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2건 이상의 실험에서 그것이 플라시보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임상실험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들은 수많은 임상실험을 합니다. 2002년 4월 우울증의 허브요법으로 흔히 쓰는 세인트 존스 워터와 졸로프트의 효과를 비교하는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세인트 존스 워터는 24%의 치료 효과를 냈고 졸로프트는 25%의 효과를 냈습니다. 반면에 플라시보는 무려 32%의 효과를 냈습니다. 1979년부터 1996년까지의 항우울제 임상실험을 분석해 본 한 연구자는 그중 52% 정도는 약효와 플라시보의 효과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유명한 항우울제인 프로작은 5번의 실험 끝에 겨우 2번만 유효한 결과를 얻었고 팍실이나 졸로프트는 더 많은 실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은 유효한 결과를 나타내는 실험만 발표하고 불리한 결과를 나타낸 실험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작의 제조사 릴리는 10번의 임상실험을 하고서야 FDA 승인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6분은 플라시보와 프로작의 효과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없었습니다. 프로작이 약간 앞서기는 했지만 확률적으로는 우연 이상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실험의 문제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임상실험을 몇 번 하든 간에 심지어 수천 수만 번을 하더라도 신약이 플라시보보다 좋은 효과를 보인 2건의 결과만 보고하면 신약의 효과를 인정받는다는 점입니다. 제약회사들은 FDA의 이런 기준을 철저히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FDA에 보고된 자료들을 엄밀하게 다 검토해 본다면 프로작이 내는 효과의 90% 정도는 플라시보를 먹어도 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약은 몰라도 최소한 항우울제에 관한 한 그 약효는 모두 플라시보 효과다. 물론 더 나아가서 지약이나 농약의 효과도 플라시보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항우울제 이외에 얼마나 많은 약들이 값비싼 플라시보에 불과한지는 제약회사를 빼곤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란 것은 기본적으로 환자가 약이나 치료에 대해 맞는 믿음에 기인합니다. 때로는 약에 대한 의사의 믿음이 그 약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는 기본적으로 환자가 이 약이 효과가 있다고 기대하는 것에 작용하는데 때때로는 약을 주는 의사의 믿음이 그 약효를 좌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리 솔프비는 의사의 무의식적 신념이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기 위해서 광범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협심증이나 관상동맥 질환에 수반되는 통증을 치료하는데 비타민 E가 나타내는 효과를 알기 위해서 3번의 이중 맹검 실험을 했습니다. 이중 맹검 실험은 뭐냐면 의사도 환자도 어떤 것이 약이고 어떤 것이 플라시보인지 모르게 하는 실험을 말합니다. 요거는 실험 설계한 사람만 압니다.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중에서 비타민 E의 효과를 신봉하는 열성적인 의사들이 실시한 실험은 비타민 E가 플라시보보다 월등히 높은 효과를 보인 반면에 회의적인 의사들이 시행한 2개의 실험은 그 어떤 효과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초기에 신경안정제로 나왔던 메프로바이트에 관련된 실험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1950년대에 이 약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당혹스럽게도 서로 모순되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열성론자들의 실험 결과에서는 꾸준히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쏟아졌지만 회의론자들의 실험 결과는 플라시보 효과 이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이중맹검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의사도 환자도 처방된 약이 메프로바이트인지
플라시보인지 몰랐고 심지어 환자들은 자신이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메프로바이트가 플라시보에 비해 상당히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오직 약효를 믿는 의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회의적인 의사들에게서는 전혀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은 반복됐고 세계의 대도시에 위치한 정신병동에서 동시에 실시되었습니다. 세 곳 중 두 곳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4번의 실험 중 3번은 이 약이 플라시보보다 효과적인 이유가 이 의사가 이 약에 대해 가진 믿음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 실험의 총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의사도 환자도 누구에게 어떤 약이 가는지를 모르는데도 의사의 의식, 믿음이 어떤 미지의 방식으로 플라시보와 약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그 효과에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중맹검 실험의 의도는 환자와 의사의 믿음이 약효에 영향을 주는 것, 즉 플라시보 효과를 방지함으로써 순수한 약효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약효에 대한 양측의 심리적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인데 의사의 무의식적 믿음은 이 모든 객관적 조건을 다 뚫고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 이들 실험의 진정한 의미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의 보이지 않는 마음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객관적 물리적 세계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떻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보이지 않는 마음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객관적 물리적 세계에 실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객관적 물리적 세계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몸이죠. 자, 지금까지 했던 걸 이제 쭉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플라시보를 먹고 나니까 뇌에서 정말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그죠. 진통제를 먹어야만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진통제 먹었다는 생각만으로 분비되었다. 결국 뭡니까? 인간의 보이지 않는 마음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객관적 물리적 세계에 실제 영향을 준 거 아닙니까? 뇌라는 물질에 신경전달 물질 분비한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브루스 모슬리는 가짜 수술을 무릎에 가짜 수술을 해줬는데 가짜 수술 받은 사람이 진짜 수술 받은 만큼이나 효과 좋더라 이거죠. 결국 무릎에 작용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간의 보이지 않는 마음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객관적 물리적 세계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게 바로 마음이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마음은 마음이 몸을 바꾼다. 마음은 몸을 바꾼다 하는 실제적인 실험 결과들입니다. 이건 엄밀하게 과학적 실험 방법에서 이제 실시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항우울제 효과라든지 쭉 다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나왔던 거 약효를 믿는 의사들에게서는 자기가 어떤 약을 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신약 효과를 믿는 의사들에게는 그 신약 효과를 발휘하고 의사가 그 약 효과를 안 믿는 의사들이 실험을 하면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이게 참 신비한 의식의 세계다 이거죠.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는 수십 년 이상 누적된 연구 결과도 있어서 좀 할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